일단 제목이 기압 변화, 날씨 변화 이런 얘기가 될 거거든. 자, 일단은 쌤이 우리가 일단 날씨 첫 번째 날씨 일기 기상 같은 얘기다. 날씨 일기 기상 같은 얘기다. 쉽게 얘기해서 날씨 일기 기상 즉 뭐 갖고 이야기해요? 그래 우리가 내일 날씨 알아볼 거다. 일기 기상청 이런 데 알아볼 거란 말이야. 그때 기온이 어떤지 습도가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구름은 있을런지 비는 내리는지 등등등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걸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뭘 관측을 하냐? 하늘을 관측을 해. 그리고 대기 상태를 관측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기온 변화도 습도 변화도 바람도 구름의 양도 모든 걸 관측을 해서 기록을 다 해. 이 모든 걸 기록할 때 고기압이거나 저기압이거나 그러면 주변보다 기압이 좀 높은데 그러니까 고기압 저기압은 주위보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주위보다 특별하게 기압이 높은데 기압이 낮은데 이런 데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기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이게 산의 등고선 이렇게 있듯이 공기도 그런 거라. 기압이 높은 데가 낮은 데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것들하고 그리고 등압선을 표시를 해. 등압선을 표시를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이 모든 걸 갖다가 고기압, 저기압, 등압선 표시했는 그 지도를 딱 보면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왜? 공기는 항상 이동을 해. 공기는 항상 이동을 하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고기압이라는 게 지표 부근으로 공기가 자꾸 하강 기류가 있는 그 중심에 H가 오면서 고기압 중심이거든. 그러면 공기가 자꾸 어디론가 이동을 하더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대. 뭐가? 상승 기류가 생기는 그 지표 부근의 이 지점을 저기압 중심. 하이로 써서 이렇게 HL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바람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람은 고기압 중심에서 저기압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바람은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 경우만 바람이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승기류, 하강기류는 바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위에 여기 거는 물론 공기 흐름이 연결은 되어 있겠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얘도 공기, 바람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 지표 부근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고기압 중심에서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한 걸 바람이라 할 거다. 지금 평면에 써서 이렇지 사실은 얘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고기압 내려오고 저기압 상승하고 근데 뭐 할 거다? 지구가 자전을 할 거다. 지구가 자전하면 호리, 올리, 힘, 호리, 올리, 힘. 저번 시간에 들어봤는데 다른 말로 전향력. 그렇지. 전향력. 방향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하강기류 중심에 고기압이 있고 상승기류 중심에 저기압이 있을 건데 그럼 등압선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고기압 중심에 등압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저기압 중심에 또 등압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등압선 쓸 때는 선을 어떻게 써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일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고기압, 저기압, 등압선을 할 때는 그러니까 1헥토파스칼 간격은 너무 좁고 2헥토파스칼 간격도 좀 좁고 3의 배수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4의 배수로 하려고 하니까 1000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선을 그어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임의로 쌤 1000
헥토파스칼이다. 그럼 그쪽에 낮아질 건데 4 낮아져서 얘는 996 헥토파스칼 선이란 거지. 그러면 여기 등압선이 선 하나 더 있었다 칠까? 중간에 적당히 하나 더 있었다 치면 선 4, 선 8, 선 12 이렇게 되겠지. 이러나 얘들은 사간격으로 고기압 쪽이 높고 저기압 쪽이 낮고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더라. 나? 그러면서 쌤 잠깐만요. 아까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 분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표현도 안 된다.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데 자, 물이 가득 찼어. 물통이 빈 물통이야. 옆에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 폭을 딱 열면 물이 이동할 거란 말이야. 자, 물이 꽉 차 있는 물통이 있고 텅텅 비었는 물통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야 일부러 가까이 했어. 이게 뜻이 뭐냐면 여기서 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잖아. 얘보다 여기가 4헥토파스칼이 큰 거야. 얘보다 얘가 4헥토파스칼이 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등압선 간격이 좁으냐 등압선 간격이 넓으냐로 이야기할 거야. 왜? 내가 한번 봐봐. 왼쪽 경우와 오른쪽 경우 보면 분명히 물은 이동을 하겠지. 어디까지?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이동을 할 건데 왼쪽 물 이동이 빠르겠나? 오른쪽 물 이동이 빠르겠나? 오른쪽에 가까우니까 물 이동이 빠르겠지. 그럼 얘가 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엄청 빠를걸? 얘는 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엄청 느려. 여기 채워진 속도가. 이게 바로 뭐냐면 되게 중요해. 아까 승미 이 물 높이 차이를 4헥토파스칼 간격이라 했었거든. 그럼 이만큼 높이 차이가 4헥토파스칼 간격처럼 이야기하면서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물 이동이 빠르겠지. 등압선 공기 이동이 빠르겠지. 공기 이동이 빠르면 풍속이 세다. 바람이 강하다. 풍속이 세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렇게 될 거라고. 등압선 간격이 좁다. 바람이 세게 불 거다. 이러겠나? 그래서 얘들은 선생님이 일부러 뜸들이면서 쭉 이야기했는데 얘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등압선 간격이 좁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럼 등압선 간격이 넓다. 바람이 매우 약할 거다. 그럼 이런 지점이 있는 거지. 여기 바람 매우 약할 걸. 근데 이런 데는 바람이 굉장히 셀 걸. 이해되겠나? 그 다음에 바람이 똑바로 나갈까? 뛰어들어서 나가겠지. 고기압에서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시계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오른손으로 감아줘. 전류할 때처럼. 그러니까 얘가 고기압은 하강기류지. 이건 하늘에서 항공샷으로 하는 건데 고기압 중심으로 하강기류가 형성되면 손가락이 시작해서 밖으로 손톱. 물리시간에는 언제라도 손톱이 있는 게 화살표야. 그러면 고기압 중심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갈 거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그럼 쌤 저기압 중심은 어때요? 위에서 보면 저기압 중심은 고민하지 말고 쟤하고 그림이 똑같아. 그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려놓고 들어오는 거래. 애들 잘 속더란 말이야. 저기압은 들어오려고 하니까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와야 되잖아. 그리고 상승 기류겠지. 오른손을 위로 엄지로 해서 밖에서 들어와야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건데 고기압은 잘 그려. 근데 저기압 그리려면 애들 좀 헷갈려 해. 되겠나? 그래서 그러면 요 방향으로 됐지 그치? 고기압보다 저기압이 중요하다. 저기압이 중요하다. 왜? 우린 저기압에 강조해서 볼 거거든. 왜냐면 고기압이면 날씨가 맑아. 그럼 봐봐. 얘가 하강이 딱 됐잖아. 하강이 딱 되면 구름 생성될까 안 될까? 하늘 압축이야. 꽉 눌려. 온도가 쫙 올라가. 그러면 구름이 소멸돼. 그럼 뭘 하냐? 맑다. 재미가 없어. 반대로 저기압 돼야지
상승 기류면서 단열, 압축 반대, 팽창.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이슬점 도달해서 구름 만들어지고 그 구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비가 내리는지 넓은 지역인지 좁은 지역인지 할 얘기가 많거든. 그래서 저기압. 왜 이걸 강조를 했느냐? 그때 저기압 형성되면 바람이 어느 방향인지 시험 문제 내거든. 그리고 중위도 저기압하고 태풍, 열대 저기압하고 너희들한테 강조해서 할 거니까. 됐나?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날씨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날씨는 공기가 움직이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킬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자, 날씨 일단 일기도 상에 막 기압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지도에다가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전선도 이렇게 같이 그려. 전선도 같이 그려. 같이 그리고 그러면서 그거 해석을 하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구나 다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갑자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선생님 날씨 얘기하다가 자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바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대. 풍향도 이야기하고 풍속도 이야기하고. 근데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데 일기도용 기호가 있거든. 일기도용 기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여기 날씨가 되게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기도용 지도가 있었을 때 여기에 옛날에 기호로 다 표시해놨거든. 다 표시해놨는데 여기가 동그라미가 했는데 관측소야. 관측소고 관측소에 쌤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 이렇게 막대가 있고 막대에서 오른쪽으로 수직으로 선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이걸 두고 쌤 설명할게. 그치? 일단은 내가 기억을 한 게 풍향계라는 게 있고 풍향계, 풍속계. 바람을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풍향계야. 풍향계 보통 이게 뭐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뭐 펄럭펄럭 거리는 거 날리는 거 그런 거라든지 있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가 중요하게 어디로 불어가는지가 중요하게 불어오는 방향이 중요해. 불어오는 방향. 왜냐?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아야지 거기 공기가 올 거니까 추울지 더워질지 비가 올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인데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기구를 잘 만들어놨겠지. 과학자들이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됐어. 그 기구가 하늘에서 딱 보면 이렇게 여기 뒤에가 날개거든. 날개, 깃털 같은 것처럼. 날개가 딱 있는데 바람이 있잖아. 불면 저절로 빙글빙글 돌아가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 날개가 저항을 덜 할 수 있게끔 싹 빠져가는 방향으로 이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을 그냥 읽으면 돼. 일반적으로 아마 숫자 4 방위표를 같이 그려줄 거라. 그럼 이런 경우는 바람이 없어 이렇게 시작해서 오지. 동풍이라고 하는 거지. 동풍. 이 경우는 동풍이라고 하는데 동풍이 그럼 어떻게 그리냐고요. 이렇게 됐을 때 쌤은 이렇게 얘기했다. 관측소에서 내가 로켓 발사하듯이 관측소에서 요거 그대로 올려서 로켓 발사하듯이 그러면 얘는 무슨 풍? 바람이 화살표 두 개가 맞는다 그죠? 그러니까 저쪽입니다. 저쪽 바람 방향 저쪽입니다. 저쪽 화살표 저쪽에 화장실 어디지? 백화점 찾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막대기 있는 쪽을 그쪽을 읽어주면 돼. 북동쪽. 그래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북동풍인 거야. 북동풍. 그리고 요거는 자, 선생님 2호 요구르트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긴 게 5 미터 퍼 세크 짧은 게 2 미터 퍼 세크 그럼 긴 거 두 개 짧은 거 하나죠. 그럼 얘는 12 미터 퍼 세크 12 미터 퍼 세크 그러나 나중에 태풍 이야기할 때 하나 더 이야기는 삼각형으로 되면 걔는 25야. 쉽지? 2하고 5하고 25밖에 없어. 여기다가 덤으로 하나 얹어주면 얘가 삼각형으로 너무 심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야. 짝대기가 있는데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삼각형처럼 있고 길게 짧게 이렇게 되면 얘가
요게 2, 5, 25 이렇게. 되겠나? 이 정도면 다 날릴 기세대 37m/s. 됐나? 됐어. 일단 너희가 봤을 때, 아, 이게 풍속이구나. m/s 쓰는구나. 그리고 풍향이 중요해. 풍향이. 이러겠나?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풍향. 얘를 갖다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다. 지도에다가 그렇게 표시해서 잘 나오거든.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일기도용 기호가 나오면 선생님이 3번 바람이었지, 그지? 바람. 근데 그 밑에 다시 하나 그릴게. 뭐 똑같이 잠깐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5야 10이야? 하나가 5짜리야 10짜리야? 다시 볼게. 이러면 5짜리야 10짜리야? 길이로 판단을 못해. 요즘 어떻게 해요? 길이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5, 2 둘 다 있으면 길이로 판단했지. 근데 그냥 있으면 모르겠잖아. 긴지 짧은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끝에 이렇게 딱 연결된 거 있지? 얘는 5야. 그러니까 2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위에 좀 비었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지도마다 정말 바람이 약하면 심지어 바람이 없으면 이럴 수도 너무 약해서 표시 못할 정도로 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쪽 방향인데 되게 약하다. 위에 좀 남아있으면 이건 2m/s 혹시 여담으로 이해됐나? 그럼 위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 5m/s인데 여기 숫자를 적어줘. 여기 숫자. 그 책에 여기 숫자 뭐라 적혀 있는데 뭐라 적혔어? 285. 자, 요게 시험지 잘 나. 285. 285가 기압 크기다. 근데 잠깐만. 우리 1기압 1013헥토파스칼 아이가? 1013인데 285번 다 날아갔는가 이가? 뭐 토네이도 수준으로 다 날아갔겠지. 누른 힘이 없으니까. 맞지? 아, 그게 아니야. 이게 만약에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숫자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소수점짜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가 아니라 28.5 헥토파스칼이다. 더 심각한데요. 28.5면 진짜 죽었겠는데요. 잠깐만, 이건 봐라. 928이겠나? 1028이겠나? 1028이겠지. 맞지?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 자리가 어떻게? 뒤에서 소수 첫째 줄부터 하나, 둘, 세 개라고. 됐나? 그럼 쌤 하나 더 질문. 만약에 980으로 적혀 있대. 뭐 얼마일까? 0.0이다. 1098이겠나? 아니면은 998이겠나? 1013에 가까워야 돼. 그래서 998이야. 998이야. 나 그리고 계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안 볼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시험도 잘 낸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들은 일기도용으로 이제 날씨 이야기할 때 봐줄 수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올 때 나올 거고, 요거는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와. 서술형으로 일기도용 기호했을 때 풍속이 얼마냐, 풍향이 어느 쪽이냐, 그리고 얘들 기압이 얼마냐, 여기 적혀있는 옆에 거는 기온이다, 또는 여기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객관식 문제 풀 때 엄청 중요한 거야. 풍향, 풍속 따지는 거죠. 이해되겠나? 자, 그럼 일단 쌤이 일부러 책하고 순서 좀 다르게 나가고 있긴 한데, 날씨를 이야기하고 싶다. 사실 오늘 지금 날씨가 중요하진 않아. 오늘 지금 이미 겪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일 게, 모레 게, 일주일 후 게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기 예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걸 측정을 해. 그러니까 지금 걸 측정을 하면 잠깐만, 얘가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가 있고 고기압이 얼마만큼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 도달을 하는지, 또는 서쪽에 있는 저기압이 어디쯤 있으니까 얘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면 며칠 후에 또는 몇 시간 후에 우리나라 어디쯤 올 건 예측이 가능한 거야. 그거로 일기 예보를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일기도를 그리는 거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 이해되겠나? 얘를 한 목적을 알아야 돼.
날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당장의 것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하다.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렸고, 그러니까 지금 거 그리고 얘들이 이동했을 때 어디까지 갈 거고 말로 적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호로 지도에 나타내고 그 속도라든지 얘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게 되면 며칠 후에는 몇 시간 후에는 어디까지 갔겠다. 알 수가 있을 거니까 일기예보하기 원활해질 거다. 자, 그러면 3번.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기상은 그러면 날씨 관측을 해야 되지. 현재 관측을 해야 돼. 현재의 기상을 관측을 해야 돼. 관측을 하면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요거만 좀 강조할게. 인공위성. 얘는 잘 이해해야 돼. 이해 굉장히 잘해야 돼. 인공위성은 지구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아마 떠서 있을 거라. 되겠지? 떴는데 저 인공위성이 두 가지를 갖다 보통 측정을 하거든. 두 가지. 뭘 측정을 하느냐? 적외선을 관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광선을 관측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아래쪽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 근데 적외선 관측하는 거하고 가시광선 관측하는 거하고는 아예 다른 거라. 일단은 우리가 가시광선부터 할게.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보는 것이. 맞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햇빛이 있었었고 햇빛이 여기에 가서 반사되면 인공위성에 가는 거라. 인공위성이 지상에 있진 않거든. 하늘 위에 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보는 것처럼 찰칵 고개 그대로 찍혀. 그러니까 인공위성인데 가시광선에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찰하면 우리가 저 위에 비행기 타고 밖에 딱 보니까 구름 있네, 구름 많네 이거하고 똑같이 측정이 될 거라. 그럼 다음에는 보일까? 안 되겠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건 낮에만 관측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얘는 그러면 뭐가? 태양빛이 와서 여기 지표나 구름에서 반사돼야 돼. 태양에서 왔는 게 지표거나 구름한테 도달을 했다가 얘가 반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본 거하고 똑같아. 그럼 자, 내 봐. 흰색이야. 위에서 비행기 타고 밑에 봤는데 하얗대. 무슨 말이야? 구름이 있다는 얘기지. 맞지? 그 되게 희면 두꺼운 구름이야. 되게 희단 말은 태양이 왔다가 구름이 뚜껑하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 반사한 거야. 됐나? 상당히 두꺼운 구름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구름 한 점 없으면 저 밑에 바다가 있고 섬이 있고 도시가 있고 다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굉장히 희다.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다. 아주 희면 두꺼운 구름이고 잠깐만 이거 두꺼운 구름을 우리가 무슨 형? 쌓아있다. 그치? 적운형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적운형 구름이면 굉장히 흰색으로 하얗게 보일 거다. 그 다음 얘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쉬우니까. 근데 적외선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은데 혹시 너희들 적외선 관측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물의 운동을 관찰해야 돼. 밤에 뭐가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야 돼. 이러면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주는 거지. 적외선은 쌤도 깜깜해도 온도가 있으니까 그 온도에 해당하는 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적외선 카메라 앞에서 화면 뻘겋게 뜨면 네,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서 병원 가볼게요. 집에 가 있어라. 그것처럼 적외선 카메라는 실제로 내한테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 열을 감지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여기 인공위성 있었잖아. 그리고 다른 인공위성을 해서 가면 여기서 그냥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구름도 얕은 구름도 있고 높은 구름도 있는 거야. 그러면
바다가 내놓는 거, 육지가 내놓는 거, 이 표면이 내놓는 거, 이 위에서 내놓는 거, 이 에너지들이 제일 꼭대기의 에너지가 도달하는 거야. 이랬나? 물체마다 모든 물체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가 저기가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가 저기서 감지가 되는 거라.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 자,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야, 이거 열 오면 우리 흰색 종이잖아. 맞지? 일반적으로 종이 흰색 쓰잖아. 까만색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흰 종이에다가 열이 감지가 되면 색깔로 나타내자. 근데 뭐 굳이 색깔 해야 되나? 국화다 잉크 없으면. 야, 그러면 까만색으로 흑백으로 하되 그라데이션 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열이 오면 흰 종이에다가 검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다, 새카맣다. 요걸 기억을 해야 돼. 고온이다, 검다. 고온이다, 검다. 저온이다, 열이 와야지 뭐 흰종이에 적히지. 희다. 그래서 얘가 같이 잘 나온다는 거지. 얘는 두꺼운 구름이 있으면 반사를 많이 했어. 반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기서 저 안으로 들어간 빛이 많으니까 하얗게 될 거고. 얘들은 그게 아니라 여기 이 높은 구름 있지. 여기 지구는 올라가면 기온 감률이라고 있거든. 기온 감률. 일정한 비율로 온도가 떨어져.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몇 미터 정도 높이가 되면 여기는 온도가 몇 도 정도.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게 맞아. 이러겠나? 그러면 높은 구름이면 이가 높은 데 있으면 여기가 온도가 낮겠지. 흰색인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적외 영상에서는 흰색으로 나타났다. 구름의 최상부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밑에는 몰라. 얼마나 두꺼운지는 몰라. 그냥 구름의 최상부 온도가 낮으니까 최상부 높이가 단지 높을 뿐이야. 이건 거야. 이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하여튼 제일 위에 층 많은 거야. 그러면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은 같이 봤다? 가시광선에서도 희고 적외선에도 희잖아. 가시광선에 희면 두꺼운 구름이야. 근데 적외선에 희면 굉장히 높이까지 있는 거지. 높고 두꺼운 거네. 야, 비 내리면 끝장이겠는데? 집중호우겠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말 되겠나?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흰색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시광선 흰색은 우리 눈으로 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뭐 어려운 게 없지. 적외선 흰색이란 왜? 흰 종이에 잉크로 표현을 할 거니까. 굳이 컬러 말랐는데 흑백해도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흰색 구름이다. 구름의 최상부 온도만 안다. 제일 높은데 상층부 거만 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겠나?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뭐 일기예보 하는 거는 일부 말로 그냥 건너뛴 거 있고. 됐지? 그러면 자, 네 번째. 선생님 적당히 지금 어디를 42쪽, 43쪽 걸 그냥 적당히 설명하고 넘어갔대. 그 뒤에 넘어가면 사실 기압과 날씨 돼 있거든. 기압과 날씨 했을 때 저번 시간에 이미 선생님 전향력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오늘 고기압, 저기압, 바람 불고 상승기류, 하강기류 얘기를 막 했다는 거지. 이러겠나? 그래서 일단 요거 패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46쪽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거 살펴볼 거거든. 우리나라 주변에. 자, 우리가 이런 거 들어봤다. 기단. 기단은 뭐게? 수계나 마찬가지. 기단. 기체단체. 야, 왜 단체야? 성질이 비슷하니까 단체지.
어떤 성질료? 아, 기체는 꼭 중요한 게 딱 두 개거든. 기온하고 습도하고. 이거 성질이야. 공기한테 이야기할 때는 성질은 두 가지가 있다. 기온이나 습도가 유사한. 성질이 유사한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얘를 단체로 이야기한다고. 근데 지금 얘들 성격 왜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성질이 닮았어. 한 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럼 너희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너무 이상하게 됐다. 오늘 대박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심각한데 시베리아, 양쯔강, 북태평양, 오츠크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거 그냥 우리나라 동그라미 있으면 나도 이렇게 그려본 게 처음이다. 우리나라 억수로 키우고 싶었는가 보다. 그게 그러면 육지, 바다, 북쪽, 남쪽 기단 다른지 알지 맞지? 이름 기억나나?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 맞나? 이렇게 있었었는데, 자, 일단 위쪽에 있는 건 어떻게? 한랭하지. 왜? 공기는 바닥의 성질을 담거든. 내가 부모님 성격을 담듯이 같이 사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저위도 쪽이니까 얘가 고온이겠지. 그리고 시베리아와 양쯔강은 육상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조할 거고, 오른쪽에 두 개는 바다에 있으니까 습윤. 습기가 윤택하게 많거나 아니면 다습. 습기 진짜 많거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 속에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무더위는 물더위야. 수분도 많고 온도도 높다. 왜? 얘가 커졌어. 커진 게 뭐예요? 아, 얘들은 시베리아 기단, 오츠크해 기단, 북태평양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정체성 고기압. 그러니까 요즘은 내 집에서도 노트북 쓰지 않나? 데스크탑 잘 안 쓰고 맞지? 그러니까 노트북을 잘 쓰는데 정체성 고기압은 쉽게 얘기해서 데스크탑처럼 설치해놓고 쓰는 컴퓨터처럼 얘는 머물러 있는 거고 정체성 고기압 반대가 이동성 고기압인 거야. 얘는 갖고 다니는 노트북처럼. 노트북이 커다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양쯔강 기단처럼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작아. 작고. 그리고 얘는 실제로 떨어져 나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야. 또 우리나라 주변 하나, 둘, 셋, 얘는 정체성이거든. 그 중에서 요거 두 개만 강조를 하고, 오츠크해 기단은 강조는 별로 안 해.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은 시베리아 기단도 있고, 오츠크해 기단도 있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도 있다. 근데 쌤 얘들이 그렇지 지금 굉장히 더운 이유는 얘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을 해서 얘 영향권에 들어가서 그래. 그럼 겨울이 그렇게 추운 이유는 이렇게 봐라. 얘가 커질 거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지면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주는 추운 거라. 그러니까 갑자기 봄인데도 갑자기 추워질 때도 있고 여름인데도 갑자기 좀 선선해질 때도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는 비가 거의 안 왔는데 지금 중국 좀 하고 비가 난리 났단 말이야. 그 이유는 우리나라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물 많은 애들이잖아.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따뜻하고 성격이 아예 다른데 둘 다 물 많은 거 만나면 차갑고 따뜻하고 구름만 들어서 비가 내리는 거지. 누가 센지 보자. 계속 보답이 있으니까 장난 거지. 지속적인 비. 그래서 기단이라는 게 성질이 유사한 공기 덩어리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두 개 강조를 할 거다. 그래서 얘가 확장을 하면 우리한테 그 영향이 올 거다. 그 영향이 올 건데 선생님이 자, 얘들 오른쪽에 책에 정체성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이 있다라고 할 거거든. 있다라고 할 건데 자 혹시나 싶어서 쌤 얘기를 할게. 혹시나 요거는 심화 내용으로 쌤 하나만 하면 우리 저번에 대기대순환 쌤 한번 해준 적 있지? 맞지? 여기 0도, 북위 30도, 북위 60도, 북위 90도 이렇게. 맞나? 무슨 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사실은 0, 30, 60, 90 이렇게 되었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전태성 고기압에 얘를 생기는 원인이 다른 거야. 뭐라고요? 시베리아 고기압은 지표의 냉각에 의해서 고기압이 돼. 그럼 그게 어떤 말일까요? 지표가 냉각이 되었다. 지표가 냉각이 되었다? 그러면 춥다는 얘기지. 춥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위에 춥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위에 있던 공기가 무거워서 와르르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위에는 공기가 많겠나 적겠나? 적어지겠지. 적어지겠지. 그래서 상공에는 저기압, 밑에는 고기압. 그러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되는 요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야. 그래서 지표 냉각 때문에 어이 추워라. 기온이 낮다. 기온이 낮아서 밀도가 커서 하강하는 바람에 위에는 L, 밑에는 H, 저기압, 고기압처럼 쭉쭉쭉 내려와서 되는 거. 근데 시베리아 고기압하고 다르게 북태평양 고기압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고기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게 뭐냐? 혹시나 자 우리 나중에 통합과학 수능 쳐야 될 거니까 여기에 저기압 상승 적도 지역에 기온이 높으니까 고온이가 상승했다가 어차피 공기는 이렇게까지 있거든. 대륙권 영역이 정해져 있어. 적도 지역은 되게 두꺼워. 극지방은 얇아. 맞나? 기억나나? 혹시?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쌤 여담으로 이건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들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알지?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적도지방, 중위도지방, 고위도지방 아까 쌤 기온이 낮아지는 비율은 다 똑같다 했거든. 기온이 낮아지는 비율이 똑같아. 그리고 이 위에가 온도가 거의 똑같아. 고까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굉장히 고온에서 시작하는 건 이만큼 공기가 쭉 낮아지는 동안 이만큼 두께만큼.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굉장히 두꺼워. 근데 극지방은 차갑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데 출발해서 이렇게 가니까 공기 두께가 굉장히 얇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강이지? 맞지? 더워. 올라가는 거지. 상승이지?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추워? 오고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직접 열적 순환에서 자, 요때 그 기억나? 요렇게 하강.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불어 나가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 위에서 봐봐. 양옆에서 공기가 다 모여들었지. 공기 굉장히 많겠지. 위에도 고기압. 대기대 순환에서 하강 기류지. 밑에도 고기압.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위쪽에도 고기압, 아래쪽에도 고기압. 이런 얘기를 한다. 어땠나? 혹시 이건 심하니까 밑에도 고기압, 위에도 고기압. 얘가 하강을 하긴 하지만 모여들어서 기압이 높고 하강을 해서 그래서 공기가 많아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둘 다 지표면 부근이 고기압이다. 하지만 원인은 아예 다르더라. 원인은 아예 다르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이 4개가 있었었고 그 기단 4개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일단 고기압을 2개를 강조를 했고 자 됐나? 그러면 책에 내가 잠깐 보면 왼쪽에 46쪽에 고기압하고 날씨 얘기한단 말이야. 그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이건 정체성 고기압이건 고기압이 있으면 구름 소멸이지. 맑지. 그러니까 맑은 거하고 따뜻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대. 왜게?
이게 언제 맑으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 자, 지금 여담으로 이야기할게. 지금 여름이잖아. 여름인데 아침에 딱 떴어. 눈을 딱 떴는데 굉장히 흐린 거야. 오늘 흐리다 이렇게 되면 오늘 낮에 별로 안 더워져. 왜냐? 양산 쓴 것 같거든. 태양비도 오는데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겨울이야. 겨울인데 아침에 딱 떴어. 눈을 딱 떴는데 구름이 꽉 꼈어. 오늘 온도가 안 올라갈 거야. 낮에는 햇빛 들어와야 되는데 구름이 딱 껴버리면 안 들어오는 거지. 자, 오늘 여름이란 말이야. 여름인데 낮에 되게 쨍쨍했어. 그리고 저녁에 딱 됐는데 구름이 자꾸 생겨. 구름이 자꾸 생기는데 지금 캠핑 와 있으니까 구름을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녁에 구름 생기니까 아 그럼 이제 시원하려나? 알지? 오늘 저녁에 죽었어. 왜? 저녁에는 복사 냉각이를 놔야 되잖아. 왜냐?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고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우주 방향이 있을 때가 있어. 태양 바라보고 있으면 빛 들어오지. 야 뜨거우니까. 근데 우주는 차갑거든. 빛이 이렇게 나가야 될 거잖아. 나가야 될 건데 구름 덮였지. 못 나가. 오늘 밤에 진짜 죽었어. 괜히 왔어 캠핑.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을 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구름이 언제 낀다고 해서 덥고 춥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구름이 있다 없다는 비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고기압이다 춥다 덥다가 아니라 고기압이다 아 구름이 없구나 맑구나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되겠나? 됐어. 그럼 일단 고기압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 조금 했고 왼쪽 페이지에 보면 뭐 계절별 날씨 이런 거 있거든. 그건 아마 무난히 갈 수도 있는데 그 얘기 있으면 하나만 하고 넘어갈 거다. 자 5번에 계절별 일기도 계절별 일기도 날씨 부분은 사실 할 얘기가 진짜 많은 거라서 계절별 일기도는 내가 딱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까 그거 기억나? 등압선 간격이 넓으면 바람은 약했어. 그래서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쌤 초등학교 5학년 때 백엽상 관측 내가 했었거든. 그리고 그 백엽상 옆에 일기도 지도도 있었어. 진짜 그 신 보면서 신문에 있는 일기도 지도 그대로 따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날씨 학교 교문 딱 들어가는데 백엽상 있고 그 옆에 지도에 그렇게 일기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걸 맨날 그 가서 신문 보고 뺏겨 적어야 돼.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992 막 숫자 막 적으면서 세계 지도에서 요 위치에 지나가야 되고 이러면서 막 뺏겨 적었거든.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계절별 일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두 개만 이야기할게. 겨울하고 여름하고.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있다 치자.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있다 치면 자, 쌤이 이렇게 배웠어. 자, 우리가 여고가 있고 남고가 있다, 그지? 여고가 있고 남고가 있다. 여름에 남고, 국저형 기압 배치. 남고, 북저. 남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평양 바다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아래쪽이니까.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이해겠나? 그렇죠? 여기서 바람이 불어올 거니까 무더위가 느껴지겠지. 맞지? 무더위. 물더위라는 데다. 그리고 열대야. 그러면 겨울은 내가 기압 배치가 어떻게 해? 여기가 남고 북저니까 저 반대 아닐까요? 아니었는 거라. 그래서 오죽하면 남고 여고로 갈지. 얘는 남고 북저거든. 여기는 북고 남저가 아닌 거라. 그래서 여고,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서고, 동저형. 그러면서 거기 지도에 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는데 여기는 와 난리 났어. 촘촘하게. 설마 1040 이런 숫자 기압 맞아요? 맞아. 1013이 1헥토파스칼 1기압 1013헥토파스칼. 근데 겨울에는 1040, 1046, 1048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높아. 고기압인데 끝장이야. 근데 거기 혹시 여름 고기압 있는 거 있어? 여름 고기압? 북태평양 있는데 숫자 큰 거 얼마? 1020. 기껏해야 1020. 그리고 여기는 엉성하지 않나? 엉성해.
겨울에는 촘촘해. 등압선 간격이 좁아. 등압선 간격이 좁아서 풍속이 세다. 풍속이 좀 세고 1040 헥토파스칼 이 정도까지 억수로 기압이 높다. 그에 비해서 여름은 그렇지 않더라. 생각보다 간격이 넓고 기압도 그닥 높지 않다. 고기압이라 하더라도. 이해되겠나? 오케이. 무슨 봄, 가을은요, 찔끔찔끔 고기압도 알고 저기압도 알고 찔끔찔끔 있으면 이게 이동성 고기압. 봄, 가을 날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느 계절인지 구분은 가능하겠다. 그치? 사실, 요게 중요해, 이제. 요게 중요해. 우리 이런 얘기 좀 하자. 책에는 이걸 강조하지 않는데, 전선. 전선이란 건 중학교 때 들어봤단 말이야. 언제? 기단하고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 싸우겠지. 그럼 이걸 갖다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통 했듯이 여기는 앞에 단면으로 할게. 왼쪽에 찬물, 오른쪽에 더운 물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찬물, 더운 물 있었으면 요 칸막이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칸막이를 제거하면 아마도 요렇게 바로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더라. 섞이지 않고 파란 물이 아래쪽으로 쓱 내려오고 빨간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왜요? 이게 밀도차 때문에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있었었는데 얘가 섞이지 않아. 수괴, 기단 다 마찬가지야. 안 섞이는 거야. 안 섞이는 거야, 처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섞이겠지.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다. 이 노란 선이 전선이게 전선면이게. 쌤이 3차원을 평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면이 아닐까? 맞지? 요 노란 선이 전선면이다. 전선면. 그러면 전선면이 누구하고 만나면? 지표면하고 만나면. 면과 면이 만나면 그땐 이제 선인 거야. 그땐 이제 선이니까 전선이다. 이렇게 된 거지. 되나? 근데 사실은 이제 우주 관측하는 사람들, 지구 관찰하는 사람들, 인공위성에서 뭐 가시광선, 적외선 쫙 해놓은 거 있지, 그지? 그걸 갖다 지도에다 표시를 하잖아. 지도에 표시할 때 하늘에서 딱 본다 전선이 없어. 그 구름 있는 거 가지고 일기도에다가 선으로 그려준다는 거지. 근데 그거 어디에? 구름이 어디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도 관찰해서 그릴 거거든. 그럼 일단 전선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4가지 전선이 있는데 이름은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리고 폐색전선, 정체전선. 4가지가 있어. 4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일단 요거 2개 짬뽕 했는 거 같이 이야기할게. 요거 2개 짬뽕 했는 거.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래. 여기 적어도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야. 그럼 쌤, 편서풍이란 게, 그치, 서풍. 서풍이란 건 어디서? 서쪽에 있던 게 동쪽으로 간다. 이 얘기거든. 서쪽에 있던 게 전반적으로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돼. 그러면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얘기를 하자면 뒤쪽에 뭐 어디가 뒤에요? 동쪽으로 간다면 여기 앞쪽이겠지. 쌤 맨날 거꾸로 걸어가서 가지. 맞죠? 난 맨날 등 대고 이렇게 뒤로 걸어가는데 원래는 저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 앞, 여기 뒤인 거야. 나 앞뒤. 그러면 한랭전선은 내 뒤에서 찬 공기가 따라와. 찬 공기가. 그럼 야, 찬 공기가 가려면 난 따뜻해야지. 이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있는데 잠깐만. 지표 부분은 밀도가 큰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 찬 공기, 더운 공기 누가 밀도가 커? 찬 공기가 밀도가 크지. 그러면 얘가 뭐라 하고, 야, 거기 내 자리거든. 빨리 비켜. 하고 막 쫓아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이렇게 경계가 생겨. 경계가 생긴 얘가 얌전히 그래
천천히 가. 근데 뒤따라갈게 이러겠나? 내 자리거든 비켜라. 빨리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굉장히 빠르게 와. 그리고 두 개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일기예보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뒤쪽에 추워질 거다. 얘가 한랭전선이거든. 한랭전선 얘가 팍 들어오니까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되면 얘가 어이구야 급하게 올라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그 경계에서 구름이 생기는데 자, 내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아주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놔두면 오늘 교실 덥진 않은데 교실 되게 더웠다 진짜. 좀 더운 교실 쪽에 컵 바깥쪽에 물방울이 생기죠.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면 더운 쪽에 물방울 연결이라는 거지. 구름이 생길 거지. 된다? 그러면 한랭, 온난을 쌤 같이 그릴 건데 온난은 더운 공기 이만큼 있고 여기 찬 공기가 조금 있는 거라. 더운 공기가 있고 찬 공기, 쿨한 거, 웜한 거. 그치? 그러면 얘를 다 편서풍이니까 동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더운 공기거든. 밀도가 커 작아? 작지. 그치? 나 어차피 위에 갈 건데. 니 그대로 가. 내 위로 살살 갈게. 이렇게 되겠지. 얘를 만나는 경계는 완만해. 근데 천천히 올라가면 돼. 이렇게 만나는 경계. 옆으로 승운형 구름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요걸 합했는 걸 나중에 중위도 적이야. 요 온대 적이야. 그치? 중학교 때 기억나지? 그치? 그래, 그거 한랭, 온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할 때 한랭 전선 어떻게 그랬냐? 차가운 거에 뾰족, 뾰족, 뾰족 이렇게. 이쪽으로 갈 건데 라고 해서 뾰족, 뾰족. 온난 전선은 이렇게 앞쪽으로 갈 건데 동글동글 동글. 그리고 나면 아마 동그란데 뾰족하게, 뾰족한데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게. 그림으로 기억을 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얘가 뭐지? 점이야, 선이야? 얘가 선인 거야. 요 선이 무슨 선? 한랭전선. 요 점처럼 보이는 얘가 뭐? 선. 온난전선. 그러니까 온난전선 앞쪽에 구름이 별로 안 두꺼우니까 내려와봤자 약한 비겠네. 맞지? 구름이 두꺼우니까 내려오시면 와 합쳐져서 엄청 두꺼워지겠네. 그래서 한랭전선 뒤쪽에 소나기성 강우가 있을 거고 온난전선 앞쪽에 약하고 지속적이야. 약하고 지속적으로 밑에서 봐라 엄청 넓지.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 얘가 되게 중요한데 옆에서 그러지 말고 그 밑에서 그래. 지표가 있고 지표 부분에 찬 공기 있으면 그 위에 뭐 동글이건 삐죽이건 전선 면이 있어요. 전선면에 구름이 생길 거니까 결국은 지표 부분에 찬 공기 있는데 지워도 단다. 구름 있는데 전선면 있고 비 오겠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찬 공기 있는 쪽에 비 와. 찬 공기 있는 쪽에. 말 되겠나? 지표에 찬 공기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자, 회색 전선 얘기할게. 회색 전선. 회색 전선은 자리가 없으면 밑에 적어도 상관이 없단다. 옆에 쪽이. 한랭 온난이 얘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 성격이 급해. 얘는 좀 느려. 맞지? 왜? 내 자리인데 비켜 이렇게 될 거니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사실은 회색 전선은 두 가지입니다. 한랭형 회색 전선이 있고 온난형 회색 전선이 있다. 차이점이 뭐냐면 한랭형 회색 전선은 한랭 전선이 지표 부분까지 있고 양쪽 전선면이 겹쳐져 있는 거야. 온난형 회색 전선은 온난 전선이 지표 부분까지 있고 한랭에게 일부 포개져 있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쪽에 전선 있고 이쪽에 전선 있고 이거 비 오고 난리 났겠지, 맞지?
전선면 있는데 비 오는 거니까. 이거 앞뒤로 다 비 오고 난리 났을 거라고. 맞지, 그지? 그래서, 회색 전선 앞뒤로 다 비 올 건데, 근데 지금 이것도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얘가 밑에 있는 이유가 더 쿨, 덜 쿨. 얘는 온난화, 얘가 더 쿨, 덜 쿨.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강조는 안 하니까 이렇게 돼. 여기서 이렇게 한랭온난 한랭온난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회색 전선이야. 이 부분이 동그란지 뾰족한지가 구분이 안 되네.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색깔이 없어. 회색. 그리고 일반적으로 왼쪽 아래쪽으로 남서쪽으로 한랭, 남동쪽으로 온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구름 어디 있는지 아나? 구름.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다.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고 구름이 여기는 앞뒤로 다 비와야 되지. 맞지? 구름이 이만큼 뻥뻥하게 구름이 있어. 구름이 있고 여기는 이쪽에 구름이 좁게 이쪽에 구름이 넓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어디서? 항공샷이야. 지도에다가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됐어? 자, 그러면 그 밑에 정체전선. 정체전선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위에 오츠크의 기단, 밑에 북태평양이 있었을 때 얘가 세력이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오츠크의 북태평양 기단 둘이 만났다가 비 오고는 사라졌어. 북쪽으로 가서 북한 쪽으로 갔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장마 끝나는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오츠크의 기단이 하도 약해져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나라 발표를 했어. 이제 기단 오츠크의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오츠크의 기단이 활약을 한 거야. 그래서 장마전선 형성이 됐어. 비가 오는구나 이랬는데 북태평양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 비 온 적 없잖아. 확 밀어올려서 이게 북한으로 갔어. 얘가 원래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가을 되면 또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왜? 시베리아하고 오츠크해하고 쭉 세 개 있었잖아. 두 개 만나는 부분이 정체전선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같이 저 위에 북한에 갈 거나 또는 내려서 저 밑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네가 북한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9호 태풍이 중국에 영향을 주면서 수증기가 확 들어오면서 장마전선이 다시 생긴 거야. 다시 생겨서 우리나라에 비 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며칠 전에 한번 딱 왔던 그거 그 영향으로 왔던 거지. 자, 그러면 장마전선은 어떻게 오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얘가 덥잖아. 더운 게 올라갈까?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자 이렇게 된 거지. 위에 찬 공기가 있고 밑에 더운 공기가 있는 거야. 지금 궁금하다. 그럼 구름은 어디 생기게? 구름은 어디 생기게? 찬 공기 위쪽에. 그래서 비가 오는 거 어디게? 찬 공기 있는 쪽에. 여기 비와. 여기 비와.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라도 성인 되어서 놀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장마라는데 가면 이거 딱 보고 장마전선 위에 말고 그 밑에 가면 우리나라 비 안 와요. 그닥 뭐 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저기 남쪽에 있잖아. 경기도 쪽하고 가면 아무 일 없어. 얘가 중부에 있잖아. 제주도 가면 멀쩡해.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까지 안 가도 남해안만 가도 멀쩡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강수구역이다. 근데 하나 더 기억해야 돼. 수증기는 누가 공급하게? 생각해봐. 지속적으로 비 오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누군가 물 계속 줘야 되겠지. 차가운 건데 물 잘 갖고 있겠나? 얘가 끊임없이 또 다 썼어? 또 줄까? 계속 공급을 하는 거야. 북태평양이 얘가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데 비 퍼붓는 건 여기인 거야. 이랬나? 그리고 자 이렇게 된다. 장마전선이 그러면 동그란 거 더운 거 올라가자. 산 거 내려가자 이러고 있었잖아. 맞지?
바람이 북풍 계열, 남풍 계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자, 한번 생각해봐. 공기 두 개가 만날라 하면 그래도 얘가 구름 생기면 거의 뭐 기압 좀 낮은 저기압 형태잖아. 그럼 시계 형태보다 반시계 형태가 맞겠지. 그러면서 얘 만날라 하면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만날라 하면 이래 가야지 만나지. 그러니까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생각보다 장마전선 시험 문제 잘 내요. 시험 문제 잘 내. 그래서 누가 수증기 공급하고 어디에 비가 오고 비 오는 영역을 하면 전선 어디 있게 이렇게 묻는 거야.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옆에 봤을 때 47페이지에 47페이지에 쌤이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종강규모 뭐 이런 식으로 규모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원래 규모가 세 가지나 있는데 저기야 중규모, 종강규모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종강규모에 뭐라고 돼 있노?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나? 수 킬로미터. 그러니까 종강규모의 저기압은 일기도용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 얘들 중위도 저기압, 고기압 이런 것들. 일기도용에 나타나는 게 종강규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사실 너희들 쌤 이렇게 그리니까 쌤 이게 근데 얼마만한 사이즈예요? 궁금하죠? 한반도 사이즈 넘어요. 한반도 사이즈 넘어요. 혹시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거기 예를 49페이지 또는 뭐 48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지도 위에 이런 전선들 있지 않나? 이런 전선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된 것들. 한반도 가로길이 확 넘어갔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면 종강 규모 한 1000km 정도, 수백 킬로미터 정도 가로 규모, 세로 규모가 있는 이런 것들이 종강 규모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일기도용에 표시를 한다. 근데 중규모, 이게 뭐냐면 왜 집중호우 일기도용에 표현은 안 되는데 갑자기 비가 소나기성 비가 와르르 오죠. 그거는 여기 표현할 만큼 일기도에 표현할 만큼 크지가 않은 거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기도에 표현할 만큼 큰 저기압도 있고 일기도용에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일단 자, 7번. 자, 7번에 중위도 저기압. 중위도 저기압. 너희들 중학교 때 온대 저기압 했던 거. 쌤 요거 2분만 더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봤었을 때 중심의 저기압인 거야. 저기압이고 등압선이 이렇게. 등압선이 이렇게. 등압선이니까 이가 1000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중심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스탠다드한 거는 왼쪽에 한랭전선 있고 오른쪽에 온난전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꼬인 경우도 있다. 왜 그래요? 얘가 달리기 잘한다 그랬잖아. 얘가 달리기 못한다 그랬잖아. 확 쫓아가면서 휘어지는 거지. 휘어지면서 얘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편서풍지대라서 이렇게 가. 편서풍 때문에. 그러면서 자, 이거 잘 봐야 돼. 얘가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돼. 아까 화살표 이런 식으로 고기압 있었지, 그지? 저기압도 화살표 저렇게 되는데 들어온다 그랬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보면은 한랭전선 뒤쪽에는 북서풍 NW가 될 거고 여기 중간에는 남서풍 SW가 될 거고 여기는 남동풍 SE가 될 거고 아마 알파벳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 알파벳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쭉 잘랐을 때 요 단면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는 이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상황이. 그리고 여기 비 오고 여기 비 오고 했던 그런 상황들. 그러나 그러면 자, 쌤 이렇게 할게. 만약에 너희들한테 묻는 거지. 여기 간격이 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 이죠? 여기가 A 데이, 여기가 B 데이. 어디가 바람이 세게? A, B. 바람이 센 거는 B인 거야. 바람 세게 하면 등압선 간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A, B 기온은 어때? A, B 기온은 쿨이야. 여기가 쿨, 웜이거든. 그러니까 전선은 뭐냐면 기온이나 기압이나 바람이나 온갖 게 탁 갑자기 변하는 경계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찬 공기, 더운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 그 경계 부분을 하늘에서 이렇게 선을 꺼내는 거지. 그래서 진짜 감쪽같이 와 지금 조금 전까지 맑았는데 갑자기 내일 비바람 불고 춥고 이럴 수가 있어. 그거 왜 이렇지가 이거 한랭전선 지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온이나 기압이나 일이 변한다 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풍향 알겠지 그치? 이쪽 지역에 저기압이 지나는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는 오른쪽 지역에 대구가 있어요. 대구 무슨 대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니요. 1일 날은 대구가 여기 있고 2일 날은 대구가 여기 있고 3일은 대구가 여기 가요. 왜? 저기압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그런 거지. 저기압이 같겠지. 대구가 같겠나. 맞지? 근데 어쨌든 첫째 날은 얘가 온대 저기압, 중위도 저기압, 앞쪽에 온난전선 앞에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좀 쌀쌀한데 약한 비가 내리겠다. 그리고 무슨 풍이 불까? 남동풍이 불었지. 그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맑은데? 비 안 오는데? 따뜻한데? 근데 남서풍까지 부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응. 그러면 셋째 날 되면 춥다. 왜 이렇게 추워? 소나기도 내리고 대박. 북서풍도 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저기야 진행 방향의 왼쪽, 오른쪽. 저기압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영역에 있는 관측소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불더라.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하더라. 지금 저기압은 반시계 아니에요? 저기압 반시계인데 왜 시계를 하지? 헷갈리셨나? 아니, 내 파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건 순간, 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저건 순간 여러 곳에. 얘는 한 지점을 시간에 따라서. 파동 불 때 우리 두 가지였지, 그지? 가로축이 시간이냐, 가로축이 거리냐,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 차이란 거지.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이랑 꼬겨야 돼. 저기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관측소는 시계 방향을 변합니다. 쌤, 이 왜 강조하고 파란색입니까? 다? 이거 태풍도 그래요. 태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관측소에서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이다. 누구도 중위도 저기압도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태풍 열대 해상에서 발생했는 저기압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해되겠나? 그럼 일단 중위도 저기압 지나게 되면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다 얘기했는데 쌤 하나를 갖다가 요거 그림 하나만 그리고 끝낼게. 여기 있지. 여긴 일기도형의 그림을 그리면 남동풍이지. 남동풍이지.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남동풍이면 이렇게 가. 여기가 남서풍이면 저쪽.
가리키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화살표를 그냥 가리키듯이. 여기는 북서풍이네 하면 이렇게. 알겠나? 근데 아까 설명 안 하고 갔는데 요 새카맣게 칠한 거는 구름.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없어요. 그게 어딨냐? 왼쪽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요거 단면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이렇게 쭉 지나갈 때 딱 나타나. 제일 밑에가 있지? 없나? 요런 형태 있나? 그래서 바람 세게는 둘째 치더라도 얘 방향, 구름 없고 구름 있고 요 형태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 거라. 예를 들어서 어디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이건 안 적어도 돼. 문제 보면 이쪽에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아 이거 전선이 있었겠네. 전선 꺼놓고 문제 풀어야 돼. 전선 있고 불어 들어가고 반시계로 저기압 중심이고 이거 북방구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문제를 풀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화살표만 이렇게 나타난 문제가 있어. 이제 풀다 보면 나올 거라. 이렇게 나. 됐어. 자, 마지막 한 줄 덮고 끝내자. 마지막 한 줄 덮고.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위치 에너지 감소. 위치 에너지 감소. 중위도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 감소.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태풍하고 중위도 저기압하고 성격을 계속 비교할 거예요. 태풍은 열대 저기압. 얘는 에너지원이 수증기의 응결열, 수증기의 잠열. 수증기 잠열, 상태 변화예요. 그럼 수증기가 물로 되면 에너지가 필요 없잖아. 덜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전환해 줘. 굉장히 가랑한 비바람이 분 거야. 구름은 계속 생성. 생길 때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생겨서 굉장히 빠른 바람이 분다는 거지. 근데 중위도 저기압은 위치 에너지 감소거든. 저게 뭔 말인가 참 궁금할 건데 아마 찬공기, 동공기 옆으로 있다가 이게 싹 폐색 전선되면 찬공기가 지표 부근으로 깔리고 동공기 위로 떠요. 그래서 우리 물리할 때 왜 무게중심 이야기하듯이 내가 옆으로 찬공기, 동공기 있었다가 아래쪽으로 찬공기 내려오면 무게중심이 중심에서 약간 내려올 거다.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 감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됐나? 많이 강조를 안 할 수 있는데 다르다 강조를 알아야 돼. 위치 에너지 감소다, 수증기의 잠열이다. 다음 시간에 그림을 한 번은 설명해 줄게. 됐습니까?